거절합니다. 1년 전부터 이 아파트로 이사와 늦은 나이에 혼자 살고 있지요. 자식들은 다 분가했으며 아내와는 작년에 사별을 했답니다. 뭐 재혼도 해볼까 아니면 늦은 나이에 황후연애라도 해볼까 등등 생각해봤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 모든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았답니다. 그런 제가 예전에 한번 묻지 마세요. 관광버스를 탔던 적이 있는데 그거 외엔 이 나이의 아줌마나 할머니들을 이성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던 저였네요. 아무튼 그런 제가 일요일에 휴일을 맞이해서 늦잠 좀 자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군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 집 윗집 그러니까 8층 801호가 이사를 가고 있었고 이삿짐 사다리차가 우리 집 베란다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죠. 여름이라 더워서 베란다 문도 다 열어놓고 자는데 그 소리는 더욱더 시끄럽게 느껴졌답니다. 그렇게 801호가 이사를 가고 얼마 후 이사간 우리 집 윗집 801호에 누가 새로 이사를 온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세상의 이웃이라 해도 누가 이사 왔는지 관심도 없었고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평일 저녁에 누군가 초민종을 누르더라고요. 인터폰을 보니 한 50대 중후반쯤 되는 아줌마가 뭔가를 갖고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잡상이는 아닌 것 같아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니 평범한 50대 후반의 아줌마가 제게 시루떡에 담긴 접시를 내밀며 이번에 새로 801호에 이사를 왔다고 하면서 떡 좀 했다며 드시라면서 갖고 왔다고 했답니다. 전 그러냐면서 감사하다고 하며 떡을 갖고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순간 든 생각이 요즘에도 이사 오면 떡 돌리는 집이 있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뭔가 또 하나 좀 이상하단 느낌이 들었답니다. 막가 떡을 가지고 온 그 아줌마 꼭 초면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랄까? 구면인 것 같고 꼭 어디서 한 번쯤은 본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들었답니다. 평범해 보이는 50대 후반의 모습인데 왜 자꾸 저런 생각이 드는 건지, 혹시나 내가 잠시나마 저 아줌마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더군요. 한 번은 밖에 일 좀 보고 집에 돌아오면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에 서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아파트 입구를 지나 엘리베이터 입구 쪽으로 장바구니를 들고서 입주민으로 보이는 아줌마 한 명이 걸어오더군요. 저는 여기 살면서 아파트 안에서 마주치면 그냥 같은 입주민이고 하니 목례 정도만 하며 인사를 하는 정도라 그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그 아줌마와 목례 정도만 했었고 그 아줌마도 제게 답례로 말없이 목례를 하더군요.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탄 뒤 저는 제가 사는 7층을 눌렀고 그 아줌마는 8층을 누르더라고요. 보니까 그 아줌마 저번에 떡을 갖다 준 그 아줌마였습니다. 전 그래서 목례 가지고는 별게 아닌 것 같아 저번에 떡 잘 먹었다고 말하니 그 아줌마가 701호 사시는 분이셨구나라고 하면서 잘 드셨다니 다행이라며 나중에 김치 한번 담궈서 갖다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니까 자기가 원래 이런 거 해서 이웃이랑 나눠 먹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서로 짧게 엘리베이터에서의 대화를 끝내고 저는 7층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자꾸만 그 아줌마가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늙은 나이에 머리를 쥐어짜며 내가 저 아줌마를 대체 어디서 봤더라 하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 아줌마를 묻지 마세요 관광버스에서 본 것이었죠. 그 당시 저 아줌마랑 그 버스 안에서 파트너였던 적은 아니었지만 내가 왜 저 아줌마를 기억하냐면 그 버스 안에 있던 그 어떤 아줌마들보다 강렬하게 놀며 즐겼던 게 생생하게 기억되거든요. 그래서 저 아줌마가 아마 아직까지도 뇌리에 남았나 봅니다. 아무튼 전 그 아줌마를 묻지 마세요. 버스에서 본 걸 기억해냈고 거기서 만났던 아줌마를 같은 아파트 그것도 우리 집 2층에 살고 있는 입주민으로 만나니 참 세상 좁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그 아줌마를 마주치며 그냥 간단한 인사 정도만 했는데 그 아줌마는 저를 못 알아보더군요. 하긴 저도 그때 참 조용조용 놀았던 터라 열심히 놀기에 바빴던 저 아줌마가 평범하기 그지없던 날 기억하니 만무했죠. 한 번은 외출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아줌마와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도 함께 타고 있더군요.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 남편이 참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자기 마누라가 묻지 마세요 관광버스를 타며 즐기는 여자라는 것도 모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참 내가 저 아줌마 남편도 아닌데 아찔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렇게 801호 내외와 짧게 인사를 하고 평소처럼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인 어느 날 누군가 또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인터폰을 보니 801호 그 아줌마였습니다. 밖에 나가서 문을 여니까 저보고 집에 계셨냐면서 반찬통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고 하니까 이번에 열무김치 좀 담가봤는데 한번 드셔보시라고요 라면서 반찬통을 주길래 저는 자꾸만 얻어먹는 것 같아 괜찮다고 하니까 자긴 원래 손이 크다며 저번에 말했듯이 이웃들과 나눠 먹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 아줌마 갑자기 문 밖에서 현관문을 잡고 서 있는 나를 안 보고 밖에 서서 갑자기 집안을 두리번 둘러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절 쳐다보며 혼자 계시나 봐요 라고 하길래 혼자라고 하니까 그럼 오늘만 혼자이신 거냐고 하길래 저는 그게 아니라 그냥 혼자 산다고 하니까 이 아줌마가 저를 갑자기 위아래로 쭉 훑어 보면서 스캔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내 그러시냐고 하며 혼자 사시니까 잘 됐다면서 그럼 종종 지금처럼 김치나 밑반찬 좀 갖다 드린다고 하길래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부담 갖지 말라면서 이웃 사촌이고 원래 손이 커서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전 그 아줌마를 보내고 김치통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녁에 라면을 끓여서 그 아줌마가 준 열무김치와 곁들여 먹었는데 김치맛 끝내주더군요. 이렇게 손맛 좋은 주부이면서 그런 묻지 마세요 관광을 즐겼다고 하니까 참 알다가도 모를 노릇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김치맛을 보니 우리 죽은 마누라 생각도 나더군요. 어느 순간 이렇게 호래비가 돼서 혼자 사니까 적적한 느낌이 그제서야 들게 되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그 아줌마와 천만이도 마주쳤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이나 재활용을 벌이러 갈 때나 잠깐 공원으로 운동하러 갈 때나 급기야 아파트 근처 마트에서도 마주쳤죠. 이렇게 자주 마주치다 보니 서로 짧게 인사만 하고서 그냥 지나쳤던 예전과는 달리 조금씩 그 아줌마와 가까워졌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제는 호칭도 김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김치 떨어지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언제라도 갖다 준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 말할까 말까 고민이 됐습니다. 묻지 마세요. 버스 탔을 때 나도 있었다고 말하고 싶었고 거기서 봤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여자가 날 기억 못하는 거 보니 피차 서로 말하지 않는 게 예의라고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그냥 혼자만 알고 말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줌마가 다시 또 우리 집 배를 눌렀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화투패를 가지고 왔더군요. 저보고 하는 말이 화투를 치고 싶은데 남편도 출장 가고 집에 없고 그렇다고 컴맹인 내가 컴퓨터로 화투 치면서 놀지도 못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가까운 김 사장님 댁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냐면서 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답니다. 문을 닫으며 혹시나 주위에 누군가 이 아줌마가 내 집으로 들어오는 걸 목격할까 싶어 살짝 두렵기는 했지만 당연히 그 아줌마가 내 집으로 들어올 때 아무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아줌마는 한동안 내가 사는 우리 집안을 두리번 둘러보더니 아휴 혼자 사시는데 호래비 냄새도 안 나고 집안이 참 깨끗하네요 라면서 서슴없이 말을 하니까 약간 그 나이에도 쑥스럽더군요. 저는 담요를 하나 준비했고 거실 바닥에 그 담요를 하나 깔고서 그 아줌마 보고 여기 와서 앉으라고 했죠. 그러면서 뭐 음료수라도 드리냐니까 아니라면서 방금 먹고 왔다며 괜찮으니 김 사장님도 어서 여기 앉아서 같이 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요를 하나 깔아놓고 우리는 같이 화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큰돈은 아니고 재미로 치는 거니 도박상이 있는 게 아닌 단순히 재미로 치는 화투였죠. 그렇게 1시간 정도 화투를 치고 나니까 갑자기 저도 목이 탔고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김 사장님 저번에 제가 준 열무김치에 동동주 한 잔 먹으면 딱 좋을 텐데 라고 해서 저도 그러자고 하며 라고 해서 저도 그러자고 하며 열무김치를 꺼냈고 저번에 사다 두었던 막걸리도 냉장고에서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져서 벌써부터 침을 삼키고 군침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저번에 관광버스 안에서 봤던 그 모습이 나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막걸리 잔을 그 아줌마에게 주었고 그 아줌마는 두 손으로 막걸리를 받아서 벌컥벌컥 들이마시며 열무김치까지 하나 집어 먹더라고요. 저도 같이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건배도 하며 재미로 러브샷도 즐기며 그렇게 우리는 막걸리를 마셨고 함께 화투를 쳤습니다. 그렇게 노니까 어느덧 정말 가까워진 느낌이더군요. 그런데 벌써 시간은 어느덧 저녁 8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분 오실 때 되지 않았냐고 하니까 우리 남편 출장 가서 오늘은 괜찮다며 그냥 밤새도록 여기서 화투나 치며 함께 막걸리나 먹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싫진 않았습니다. 마누라 죽고 혼자 산 지 1년이 넘어갔는데 임자 있는 여자지만 그래도 혼자 사는 건조한 우리 집의 모처럼 촉촉한 담비 같은 아줌마 한 명이 우리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좋았죠. 그러자 술이 떨어졌고 저는 가까운 편의점으로 가서 술을 더 사왔는데
돌아와 보니 허트치던 담요에서 그 아줌마가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서로 우리 집 현관문 앞에서 인사 정도만 하던 사이였는데 어느새 우리 집 안에 들어와서 저렇게 자고 있는 걸 보니까 저도 이 늙은 나이에 다시 남자가 된 기분이었죠. 그 아줌마를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그 아줌마가 옆으로 자던 게 이내에 불편했는지 갑자기 몸을 똑바로 누우며 제 쪽을 바라보고선 개슴츠레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서 아까와는 사뭇 달라진 유혹하는 눈빛을 보내며 떨리는 입술로 제게 하는 말이